제목 참 간단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증이라고 먼저 선창하자 청와대는 새라고 복창을 했습니다. 여당은 운을 떼자 청와대가 저렇게 거들었습니다. 증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핵심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는 바로 아무래도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먼저 추미애 대표가 운을 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사인을 보내고 뭐 이미 짰다는 듯이 이제 듯한 뭐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요, 정말 모든 정권이 역대 뭐 역사를 막론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금 올려서 그 정권의 지지를 많이 받은 정권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세금을 인상과 그 정권의 인기도는 사실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사실은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유승민 후보가 이 증세 없는 복지 말이 안 된다. 아니 증세를 해야지만 복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끝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회피해 갔죠. 지난번에 이제 그 100대 과제를 이제 그 우선하면서 178조 원이 들어간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어떤 세수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수를 추가적으로 뭐 한 90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하느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음성적인 걸 좀 양성화시켜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100대 과제 같은 경우는 말이 170조지 사실 실행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즉 대통령이 하느냐 여당 대표가 하느냐 이게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청와대는 좀 부담이 그렇죠. 좀 이건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뒤집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일단 추미애 대표가 바람을 잡고 뭔가 이제 그다음에 정부가 화답을 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일단 증세 총대를 매자 정부가 화답을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어나서 한 60조 정도가 세금 빼고 칠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의지가 약화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 걱정한다고 정세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허 교수님 저는 이 문장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제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지난 정부 4년 내내 뭐 사석에서 만나면 김부겸 장관이 저한테도 저렇게 이야기하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들끼리도 하던 이야기고요. 증세 없으면 어떻게 복지가 되냐? 가능하냐? 어떤 형태로든 조금은 증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세금이 늘어나는 분이 자연증가분이다 뭐다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조 정도는 연 더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디서 거둘 것이냐? 했을 때 뭐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봐야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0.02%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2천억 이상의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 그래봐야 그 많은 그 기업들 중에 126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세는 과연 그러면 표를 깔아먹는 정세인가? 조세장이 강해서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는 그런 정세냐? 그런 정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치는 정세고 오히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정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최대한 그 정세하는 범위는 최소화시켜서 국민 저항이 없게 가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정세를 하자는 얘기죠. 정확히 이 지점에서 또 이현정 의원님과 허성무 교수님의 의견이 다르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방향, 증세에 대한 방향을 짚어봤다면 우리는 저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요.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대기업도 모든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우리나라에 126곳 정도 됩니다. 126곳. 네, 거기만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세 표준 구간이 있는데 이제 5억 원 이상이 이제 제일 초고소득자거든요.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현재 소득세율이 40%인데 42%로 2%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은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건 지금 물론 이게 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인가. 근데 돈 많으면 무조건 많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세평등 원칙이나 과세평등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세의 형평성.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과세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주 일부, 기업의 아주 일부만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하시지만 또 어느 쪽에서는 왜 그 사람들만 모든 부담을 다 부담해야 돼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은 반드시 좀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은 알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월 토론회 때 모습 같이 보시죠.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실효세율 인상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그런 증세에 대한 솔직한 그런 답변 없이는 그거는 집권 후에 저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인은 이런 말을 분명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예. 특히 법인세 인하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도로 환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변호사님 지금은 여당과 정부가 증세 이렇게 선창후창을 하고 있는데 저 때는 참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이제 그 부자 증세라고 네이밍을 이름 붙이기를 부자 증세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연 소득이 5억 이상 되는 분이 6,088명이라고 오늘 동아일보사에서 산정을 했던데요. 그러면 뭐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 40% 최고 세율이 40%에서 42%가 되는 거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 거예요. 다만 걷어들인 그 2조가 넘는 그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제 더 관심이 있을 텐데 예. 백 변호사님 말대로 저는 뭐 이 증세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증세라는 것 자체가 갖는 심리적 사실적인 여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대기업이 본인 스스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내든 안 내든 여파가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좀 그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아주 급속도로 기업 환경들이 좀 노동 환경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뭐 예. 가시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이 증세라는 게 물론 일부 계층에 대한 그 증세이기는 하지만 좀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이제 네 분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시네요. 어쨌든 이 증세에 대해서 오늘 야당도 한마디 했습니다. 반발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정리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저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게 지금까지 증세했다가 국정 동력을 많이 잃은 정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솔직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왜 우리가 인상하는지에 대한 솔직해야 되고 형평성이 또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세제가 보면 세금을 지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46.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게 어떤 이 개세주의에 대한 이 원칙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한테만 이제 세금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득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법인세율이 35%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15%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도 다 돌아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면 우리 기업들이 그냥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만약에 세금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러면 기업들 어디 가겠습니까? 다 동남아로 가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경제기관이 예측한 걸 보면 실제로 만약에 실제 예측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감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결국 풍선효과 비슷하게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내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그냥 공정하다, 정의롭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라든지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사실 담배세 같은 경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말을 결국 뒤집기를 안 하려고 결국은 담배세를 2,000에서 4,000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또 비난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다시 원상태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담배 소비는 더
정상적으로 그냥 돼버리고 실제 세금만 더 걷어들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좀 정부가 이제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증세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네 분과 함께 핵심만 짚어봤는데 뉴스특급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황제 장화 논란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우가 발생을 해도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단계별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예, 뭐 추 대표는 결국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이번 수에도 어쨌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과하게 생겼던 거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려면 결국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은 세금으로 통해서 내는 건데. 또 저 장화 논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짚어오는 거죠. 황제 장화 맞죠? 신는 것도 벗는 것도 혼자 못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다 거들어서 하는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장화를 신고 벗는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이제 그 보수 정당의 대표 또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큰 문제가 있다. 국민들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한 모습입니다. 예. 여야 대표의 장화 논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